여러분은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나서 배는 부른데 기분은 묘하게 나빴던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넘기기도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그런 거지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허허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들이 멍처럼 남아 욱신거리기도 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가족이나 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설치는 날도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조차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싶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 때문에 지치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심코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말로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습니다. 표정도 온화하게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해결되는 식사 자리에서는 무의식 중에 진짜 밑바닥 모습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밥 먹는 모습 하나만 제대로 관찰해도 그 사람의 인격은 물론이고 10년 후의 모습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제 지인 중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오셨는데 유독 인간관계가 편안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주변에는 항상 점잖고 배려 깊은 사람들만 남아있고 나쁜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피해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복이 타고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자세히 지켜보니 사람을 가려 사귀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관계를 맺기 전에는 꼭 밥을 먼저 먹어보는 원칙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밥을 먹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이 보내는 아주 사소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저를 놓는 방식, 종업원을 부르는 목소리 톤, 맛없는 반찬을 대하는 태도까지 이 작은 행동들 속에 상대방의 인격과 배려심, 그리고 앞으로 나를 대할 태도가 모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할지 알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도 충분히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귀한 내 곁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을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밥상 머리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 8가지 유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유형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니 꼭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계신 곳에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인들 중에는 음식 앞에서 유독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밥상 위에 작은 욕심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그릇 크기가 보입니다. 오랜만에 마음 먹고 나간 동창 모임이나 친목회 자리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회비도 넉넉히 걷었겠다. 평소 먹기 힘든 고급 요리를 몇 가지 주문합니다.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죠. 그런데 음식이 식탁에 내려지자마자 젓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맛보려고 시킨 비싼 메인 요리, 예를 들어 갈비찜이나 생선회 같은 것을 순식간에 자기 앞접시에 산처럼 쌓아 올립니다. 다른 친구들은 눈치만 보느라
아직 젓가락도 들지 못했는데 말이죠. 심지어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우물거리며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너희도 얼른 먹어. 왜 안 먹어? 라고 말합니다. 이미 절반 이상이 사라진 접시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식탐이 좀 있구나 하고 넘어가려 해도 밥 먹는 내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챙기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를 서운함과 불쾌감이 밀려옵니다. 이런 행동을 단순히 배가 고파서라거나 식성이 좋아서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권력욕과 연결짓습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과 대처 켈트너 교수는 일명 쿠키 몬스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명의 학생을 한 그룹으로 만들고 그중 한 명에게 무작위로 리더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시킨 뒤 테이블 위에 쿠키 4개를 놓아주었습니다. 3명이 하나씩 먹으면 정확히 하나가 남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죠. 관찰 카메라를 통해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리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마지막 남은 쿠키를 집어먹을 확률이 일반 팀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쿠키를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씹거나 부스러기를 흘리는 등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음식 앞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이 이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원초적인 예고편입니다. 식탁 위에서 맛있는 부위를 독점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나 명예 같은 이익이 생겼을 때 절대 남과 나누지 않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배고픔이나 욕구보다 자신의 충족감이 항상 우선순위 1번입니다. 지금은 웃으며 지내는 사이일지라도 만약 여러분과 이해관계가 얽히는 일이 생긴다면 이들은 주저없이 자신의 몫을 챙겨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털털한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결여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먹는 걸로 치사하게 그러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참아주지 마십시오. 그 사소한 이기심이 훗날 여러분의 가슴에 큰 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사 예절은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탐식하는 자는 영혼이 배고픈 자이며 나누지 않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이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자 영혼의 상태임을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이런 분을 만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 나눌 준비가 안 된 마음이 배고픈 사람이구나 하고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는 따뜻한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밥맛도 인생의 맛도 훨씬 깊어질 것입니다. 2번째는 나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식당 직원에게는 태도가 180도 돌변하는 두 얼굴의 사람입니다. 식당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려고 종업원을 부르는 순간 내 친구의 목소리가 확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나에게는 세상 점잖고 교양 있게 말하던 사람이 종업원에게는 야, 여기요. 물 좀 빨리빨리 안 줘요? 라며 반말 섞인 명령조로 소리를 지릅니다. 주문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거나 반찬이 잘못 나오면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서비스를 이따위로 해? 라며 식당이 떠나가라 컴플레인을 겁니다. 종업원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계속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나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얼굴이 화끈거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집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미국의 거대 방위산업체 레이시온의 CEO였던 빌 스완스는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경영 격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임원 면접을 보면서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때마다 지원자가 웨이터를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조직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구는 사람일수록 나르시시즘 성향과 마키아벨리즘권 모술수 성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타인을 인격체가 아닌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8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강약약강, 즉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비겁한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에게 대우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친구이거나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를 해서 힘이 없어지거나 혹은 실수를 해서 약점을 잡히게 된다면 그 사람이 종업원에게 퍼부었던 그 모멸적인 언어와 태도는 즉시 여러분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자를 대하는 품격입니다. 영국의 문학가이자 비평가인 세뮤얼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인이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 때 같이 동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종업원에게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음식이 참 맛있네요 라고 따뜻하게 한마디 더 건네주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무례함을 부끄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격조를 높여줄 것입니다. 타인의 무례함 때문에 나의 평온함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품위 있는 어른의 모습을 지키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밥 먹는 내내 불만과 투덜거림이 끊이지 않아 주변 사람의 기운까지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소문난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불평의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식탁이 왜 이렇게 끈적거려? 여기는 조명이 너무 어둡네. 음식이 나오면 더 심해집니다. 국물이 너무 짜서 못 먹겠네. 이 가격에 고기 양이 이게 뭐야? 옆 테이블 사람들 너무 시끄럽지 않아? 처음에는 분위기를 맞추려고 그러네. 좀 그렇네 하고 맞장구를 쳐주지만 밥 먹는 1시간 내내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맛있게 먹으려던 내 입맛까지 싹 달아나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정작 본인은 그릇을 싹 비우고 나오면서도 다시는 올 곳이 못 되네라고 투덜거립니다. 이런 사람과 밥을 먹고 나면 유독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만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뇌의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된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찌푸린 얼굴로 불평을 쏟아내면 내 뇌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로 변합니다. 연구 결과 불평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30분 이상 들어주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3% 이상 급증하고 학습 능력과 기억력까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음식 앞에서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부정적으로 고정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감사할 조건이 9가지가 있어도 부족한 한 가지를 기어이 찾아내어 지적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문제는 음식이나 식당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쌓여 있는 해결되지 않은 불만족과 분노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서운한 점 하나를 찾아내서 비난할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만족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들의 불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다만 자기 자신을 가꾸는 데 힘써라. 불평하는 자는 스스로의 불행을 만드는 장인이다. 불평은 내뱉는 순간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뱉는 사람의 영혼을 가장 먼저 갉아먹습니다. 만약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런 분을 만났다면 그 부정적인 말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배달시키지 마십시오. 아, 오늘 이분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구나 하고 흘려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묵묵히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의 고마움을 음미하십시오. 그 사람이 뱉어낸 불평의 먼지가 여러분의 맑은 영혼에 앉지 못하도록 감사라는 방패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인색한 사람, 계산할 때만 되면 딴청을 피우는 유형입니다. 정말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먹었다 하며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평소에는 목소리도 크고 말도 잘하던 친구가 갑자기 말이 없어집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지갑을 찾는 신용만 하거나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며 자리를 뜹니다. 심지어 신발끈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신발끈을 고쳐 매느라 계산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내가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고 나면 그제야 뒤따라 나오며 벌써 계산했어? 내가 내려고 했는데 라며 민망한 연기를 합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쳐도 만날 때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내가 호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며 정이 뚝 떨어집니다.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고통은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돈을 지불할 때 인간의 뇌에서는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섬엽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짠돌이들은 돈을 낼 때 실제로 살이 꼬집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흥미로운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은 돈을 쓰는 고통보다 타인에게 베풀었을 때 얻는 기쁨과 사회적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계산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가치보다 내 주머니 속의 돈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과 있는데 안 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지점은 돈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산을 미루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가성비로 따지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제가 낼 거니까라며 여러분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연락을 끊을 사람들입니다. 돈 쓰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혹은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돈은 비료와 같아서 뿌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그러나 잘못된 곳에 뿌리면 악취만 풍길 뿐이다. 또한 인색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제는 될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풀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번쯤은 정색하고 기회를 주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샀으니 오늘은 자니가 사게. 라고 명확하게 말해보세요.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인색한 사람에게 쏟을 에너지를 작은 선물 하나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진정한 친구에게 돌려주세요. 5번째로 밥보다 스마트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회포를 풀려고 만났는데 내 얼굴보다 스마트폰 화면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한 손에는 숟가락,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 계속 말해. 듣고 있어. 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눈은 주식 시세창이나 뉴스 댓글을 훑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화들짝 놀라며 뭐라고 했지? 미안, 다시 말해줄래? 라고 되묻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혼자 편하게 밥을 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며 허무해집니다. 이런 행동을 전문 용어로 퍼빙이라고 합니다. 전화와 무시의 합성어입니다. 미국 베일러 대학의 제임스 로버츠 교수 연구팀이 45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파트너가 식사 중에 핸드폰을 자주 볼수록 관계 만족도가 46%나 떨어졌고 상대방은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깊이가 얕아지고 공감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습관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무례입니다. 식탁은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주유소가 아닙니다. 서로의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는 교감의 성소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여러분과의 대화를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은 여러분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디지털 세상 속의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온몸으로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신뢰를 쌓기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여러분의 감정보다 자신의 가벼운 호기심을 먼저 챙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시몬 베유는 말했습니다. 관심은 영혼이 줄 수 있는 가장 희귀하고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누군가에게 온전한 관심을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자 예의입니다. 상대방이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지 마시고 잠시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말로 지적해서 얼굴 붉히기보다는 여러분도 잠시 창밖을 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손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귀한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6번째부터는 여러분이 곁에 꼭 두어야 할 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화가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관찰해보면 그분은 밥 먹는 속도가 나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느라 수저를 들지 못하면 그분도 잠시 먹는 것을 멈추고 내 눈을 바라봐 줍니다. 내가 국을 떠먹으면 자연스럽게 국을 떠먹고 내가 물을 마시면 같이 물잔을 듭니다. 혼자 급하게 먹고 나서 아직 멀었어? 라고 재촉하지도 않고 너무 늦게 먹어서
나를 기다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왈츠를 추듯이 식사의 리듬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러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뉴욕 대학의 타냐 차트란드 교수는 카멜레온 효과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할 때 호감도가 70% 이상 상승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속도를 맞추는 것은 무의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배고픔이라는 본능을 억제하고 상대방을 관찰하며 배려해야만 가능한 고도의 사회적 행동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공감 지능이 매우 높고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식사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은 인생의 보폭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어서 잠시 주저앉아 있을 때 혼자 저만치 앞서가지 않고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줄 사람입니다. 본능적인 식욕 앞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몸의 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곁에 있다면 정말 귀한 인연으로 여기고 소중히 대하셔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진국 같은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남들도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다. 경애는 돌아오는 것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작은 몸짓이 결국 큰 존경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주변에 밥 먹는 속도를 맞춰주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네랑 밥 먹으면 참 편하네. 늘 배려해줘서 고마워. 라고요. 그런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참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더 넉넉해지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려를 실천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입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자연스럽게 물병을 들어 내 컵에 물을 따라주고 수저 밑에 휴지를 깔아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이면 식탁 위에 흩어진 휴지를 모으고 빈 그릇을 한쪽으로 보기 좋게 정리해 둡니다. 아니, 그냥 두세요. 직원이 치울 텐데 뭐하러 하세요라고 말려도 빙긋 웃으며 말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치우는 분이 훨씬 편하잖아. 일하는 사람도 덜 힘들고 생색내려는 게 아니라 몸에 밴 겸손함과 부지런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분과 밥을 먹으면 대접받는 느낌이 들면서도 나 또한 덩달아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높고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미국 UC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감사 성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고 타인을 돕는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지수가 25% 더 높았고 우울증 발생률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식탁 정리를 돕는 행동은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수고로움까지 헤아릴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가진 것이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자존감이 매우 건강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혀 남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은 리더의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먼저 손을 내밀고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할 줄 압니다. 이런 분을 곁에 두면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감사의 태도가 전염되어 하루하루가 더 밝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를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자신을 낮추어 남을 편하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물과 같은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분은 아니신가요? 늘 챙겨주고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아도 그 선한 마음은 어디 가지 않고 여러분의 인격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가끔 대접도 받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여러분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그 어떤 비싼 밥값보다 더 귀한 경청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밥을 사는 사람보다 귀를 빌려주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모이면 자기 자식 자랑, 건강 걱정, 왕년의 무용담을 늘어놓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내 말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이고, 마음이 많이 아팠겠네. 하며 적절한 추임새를 넣어줍니다. 자기 자랑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 이야기만 들어줬는데도 이분과 밥을 먹고 나오면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합니다. 내가 밥을 샀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며 커피까지 사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뇌과학적인 본능입니다. 하버드 대학 뇌과학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 중추에서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쾌락입니다. 즉,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쾌락과 정신적 치유를 선물하는 행위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타인을 돋보이게 해주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닫힌 입과 열린 귀입니다. 경청해주는 사람은 밥상 위의 명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치료해주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내 침묵의 의미까지 읽어주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지켜줄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혀는 하나만 주시고 귀는 2개를 주신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듣기 위해서다. 듣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자 완성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그 친구는 신이 여러분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오늘은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 투정 들어줘서 늘 고맙다고 진심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귀한 귀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는 식사 시간, 그것만큼 완벽한 보약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시고 느끼셨나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빈 마음을 채우는 가장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식탁에서 수많은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살아왔습니다. 음식의 화려한 맛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수저를 든 사람의 따뜻한 온기이며 식탁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마주본 사람의 깊은 배려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밥상 위에서 무심코 보여준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 됩니다. 그동안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밥을 먹으며 체한 듯 답답했던 마음과 상처받았던 기억들은 이제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불편한 관계를 애써 이어가려 하기보다 비록 소박한 반찬일지라도 마음 편한 사람과
함께하거나 차라리 혼자 먹는 밥상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언제나 거짓 없는 진심과 따뜻한 배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편안한 웃음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좋은 글과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두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